196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에 이해에 태어난 아이는 용맹하고 강인하며 굴하지 않는 기계를 지닌다고 했다. 전라도의 한 시골 마을. 끝없이 펼쳐진 논밭과 푸른 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강우. 강인하고 두터운 인정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다. 강우의 부모님은 가난한 농부였다. 이른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논밭에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농사는 쉽지 않았다. 날씨가 나빠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해가 많았고, 그럴 때마다 가족들은 굶주림을 겨뎌야 했다. 강우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일찍 철이 들었다. 어린 나이에도 논밭에서 허리를 숙이고 일손을 거들었고, 겨울이면 산에 올라 땔감을 구해오곤 했다. 하지만 그는 힘든 삶 속에서도 기죽지 않았다. 호랑이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 나도 그래야 해. 그의 눈빛은 언제나 강하고 결연했다. 소년에서 청년으로 책임감이 더해지다. 강우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에 다니기 위해 읍내로 통학했다. 아침마다 1시간 넘게 걸어 다녀야 했지만 그는 힘들다고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곧바로 논으로 나가 부모님을 도왔다. 친구들이 놀러 다닐 때도 그는 곡식을 거두거나 소에게 먹일 풀을 베고 있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해. 그래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어. 강우는 점점 더 책임감이 커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감탄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이곳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부모님은 평생을 농사에 바쳤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강우는 밤마다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 살면 안 돼. 더 큰 세상으로 나가야 해. 그에게 세상은 좁았다. 아니,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더 큰 일을 해내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공장을 다니던 동네 형이 고향에 내려왔다. 깨끗한 옷을 입고 자신감을 가득 품은 그 형을 보며 강우는 결심했다. 서울로 가야겠다. 그러나 부모님은 반대했다. 거긴 아무 연고도 없는 곳이야. 너처럼 어린애가 어떻게 살아남겠니? 강우는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곳에 남아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지금과 다를 게 없어요. 전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만 피웠고 어머니는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라. 하지만 쉽게 돌아오지 마라. 네가 선택한 길이면 끝까지 버텨라. 강우는 결코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 그는 단단한 결심을 하고 짐을 꾸렸다. 고향을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배웅해 주었다. 잘 살아라, 강우야. 넌 분명 잘 될 거야. 강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산을 내려와 도시에 발을 들인 호랑이처럼 새로운 삶을 개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강우는 16살의 나이에 홀로 서울행 기차를 탔다. 낡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어머니가 싸준 주먹밥이 전부였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고향을 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서울역에 도착한 순간 강우는 숨이 턱 막혔다. 고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인파, 높은 빌딩들, 쉴 새 없이 달리는 버스와 택시,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갔다. 그는 아무 연고도 없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건설 현장에서의 막노동은 강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무거운 벽돌과 시멘트를 나르다 보면 온몸이 쑤셨다. 장갑을 끼고 일했지만 손바닥은 터지고 어깨는 항상 욱신거렸다. 점심시간이 되면 허겁지겁 밥을 먹었고 밤이면 녹초가 되어 쪽방에 쓰러졌다. 이 정도로 힘들다고 하면 안 돼. 부모님은 논에서 더 힘들게 일하고 계실 거야. 그러나 현실은 더욱 가혹했다.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하다. 건설 현장에서 몇 달을 일하며 강우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일을 시키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다. 현장 소장은 직접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돈을 벌었다. 그리고 공사 책임자들은 공사 한 번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갔다. 나는 언제까지 벽돌만 나를 건가? 저 사람들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때부터 강우는 변하기 시작했다. 건설 현장에서 용접공, 목수, 전기공 등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막노동 인부들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았다. 그래, 기술을 배우자. 기술을 가지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어. 그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밤에는 기술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두 번째 현실의 벽 기술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다. 강우는 학원에서 용접을 배우기로 했다. 용접 기술을 익히면 건설 현장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낮에는 막노동, 밤에는 학원이라는 생활은 그의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새벽 5시 일어나서 건설 현장으로 나감.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하루 종일 무거운 자재 나르고 시멘트 퍼 나름. 오후 6시 겨우 끼니 해결. 오후 7시에서 오후 10시 기술 학원에서 용접 배우기. 오후 11시 쪽방으로 돌아와 골아떨어짐.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생활을 반복했다. 이렇게 살면 몸이 남아나질 않겠어. 현장 동료들은 걱정했지만 강우는 멈추지 않았다. 첫 번째 실전 용접 작업. 그러나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연습한 덕분에 강우는 어느 정도 용접 기술을 익혔다. 그리고 드디어 한 건설 현장에서 초보 용접공으로 일을 할 기회가 생겼다. 이제 막노동이 아니라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겠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첫 실전 작업에서 강우는 중요한 실수를 했다. 용접을 하던 도중 강우의 손이 살짝 흔들렸고 그 작은 실수로 인해 용접 부위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 야, 이게 뭐야? 이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래? 현장 반장이 호통을 쳤다. 강우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그날 밤 그는 기술 학원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 저는 열심히 배웠는데 막상 실전에서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죠?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다. 강우야, 기술은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야. 몸으로 익히는 거지. 네가 하루아침에 고양의 눈을 다 익힐 수 있었니? 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찬가지야. 실수를 하면서 배우는 거야. 중요한 건 네가 실수에 주저앉지 않는 거지. 그날 이후 강우는 다시 용접 연습에 몰두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현장에 나갔다. 그리고 다시 용접을 시작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에는 실수를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현장 반장이 말했다. 강우야, 이번엔 제대로 했네. 계속 이렇게 해봐. 강우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이제 막 기술자로서 첫 발을 내디뎠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그는 또 다른 도전을 해야 했다. 그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우는 어느덧 막노동을 벗어나 초보 기술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현장에서 용접을 하면서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고 첫 실수를 만회한 후로는 손에 익숙함이 생겼다. 이제는 기술자로서 내 자리를 잡을 수 있겠어. 하지만 인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법이었다. 강우에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다. 어느 날 강우는 평소처럼 건설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위쪽에서 철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위험해. 강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피했지만 옆에서 작업하던 동료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철근에 맞아 크게 다쳤다. 으악!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동료는 의식을 잃었고 사람들은 허둥지둥했다. 강우는 그를 부축하며 외쳤다. 누군가 응급차를 불러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다친 동료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하지만 사고 후 현장 분위기는 싸늘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용접 작업을 빨리 끝내지 않아서 저 친구가 저기 있었던 거라고. 현장 반장은 강우를 매섭게 질책했다. 강우는 억울했지만 변명할 수 없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사고 이후 강우는 심하게 위축되었다.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지만 마음속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정말 기술자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걸까? 그가 힘들어하는 걸 눈치챈 기술학원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강우야, 네가 서울에 온 이유가 뭐지? 강우는 선생님의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건 가족을 위해서죠.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포기할 수도 있겠네? 그 말에 강우는 뜨끔했다.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부모님을 생각했다. 자신을 믿고 서울로 보낸 아버지와 편지를 보내며 걱정하던 어머니.
아니요. 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가무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다. 그날 이후 가무는 다시 정신을 차렸다. 사고 이후 위축되었던 손이 다시 단단해졌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 더 집중했고 위험을 피하는 법도 배웠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완벽한 용접 작업을 해냈다. 반장도 처음으로 그를 인정했다. 가무야, 이제 네가 해도 될 것 같구나. 그제야 가무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나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진짜 전문가가 되고 싶어. 가무는 현장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했지만 확실한 자격을 갖춰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자격증 시험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단순히 실무 경험만으로는 부족했고 시험을 보기 위해 따로 공부해야 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막노동자가 아니라 기술자로서 나를 만들어야 해. 강우는 다시 학원으로 돌아갔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기술학원에서 공부했다. 피곤했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날이 다가왔다. 이 시험만 통과하면 내 인생은 또 한 단계 올라갈 거야. 그는 조용히 손을 쥐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우는 시험장에 들어서며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용접기능사 자격증 시험은 단순한 필기 시험이 아니라 실기까지 통과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헛되지 않으리라는 걸 믿었다. 이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줄 때야. 필기 시험은 비교적 수월했다. 현장에서 익힌 지식 덕분에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실기 시험이었다. 시험장 한쪽에서는 수험생들이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고 감독관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강우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용접기를 들었다. 침착하자. 현장에서 하던 대로 하면 돼. 고글을 쓰고 전원을 켠 순간 불꽃이 튀었다. 그는 신중하게 용접 부위를 맞추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천천히 용접선을 이어갔다. 작업을 끝낸 뒤 강우는 결과물을 유심히 살펴봤다. 용접선은 매끄럽고 단단했다. 스스로도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방심하지 않았다. 며칠 후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긴장된 마음으로 명단을 확인하던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자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한 걸음 더 나아갔어.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공식적인 전문 용접 기술자가 되었다. 기술자로서의 시작, 그리고 성공.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강우의 인생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단순한 막노동자가 아니라 전문 용접 기술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물론 더 좋은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났다. 처음에는 작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기술을 익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몇 년 후 그는 작은 건설업체에서 팀장으로 승진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가르칠 차례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막노동을 하며 무시당했던 순간, 처음 용접을 배우던 날, 사고로 동료가 다쳤던 기억. 이제는 자신이 초보 기술자들을 가르치고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팀장이 된 강우는 후배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기술자는 단순히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아니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해. 그의 진심이 담긴 가르침 덕분에 그의 팀은 어느새 건설 현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팀이 되었다. 그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고 결국 강우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다. 어느 날 강우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다. 서울에서 자리 잡고 나서도 그는 꾸준히 부모님께 돈을 보내드렸지만 직접 찾아뵙는 건 오랜만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 어릴 때 뛰어놀던 논밭과 산길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강우의 마음은 다소 긴장되었다. 이제 나는 달라졌다. 부모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집 앞에 다다르자 어머니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계셨다. 강우를 본 순간 어머니는 손을 떨며 일어섰다. 강우야.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강우는 조용히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 저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담배를 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자랑스럽다. 그 한마디에 강우는 목이 메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앉았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강우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강우,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었다. 이제야 내가 정말 서울에서 살아남았다는 걸 실감한다. 고향에서 며칠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온 강우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는 단순한 기술자로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내 회사를 차려야겠다. 강우는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바탕으로 작은 건설 회사를 설립했다. 처음에는 작은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점점 더 큰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회사의 대표로서 그리고 기술자로서 후배들을 키워나갔다. 처음 막노동을 시작할 때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을 도와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회사에서 무료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술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다. 나처럼 너희도 할 수 있다. 그의 회사는 점점 성장했고 강우는 건설업계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호랑이는 멈추지 않는다. 강우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사업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 나가 직접 기술자들과 일하며 그들과 땀을 흘렸다. 어느 날 한 후배가 그에게 물었다. 사장님, 이제 성공하셨으니 좀 쉬셔도 되지 않나요? 강우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호랑이는 멈추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자신을 믿어준 부모님을 위해, 자신과 같은 청년들을 위해, 그리고 더 큰 꿈을 위해. 강우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지금도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